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전선 오늘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수급이 조금 부진했어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모멘텀들이 크게는 세 가지 정도가 있죠. 바로 넘쳐나는 수주장고, 그리고 국내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초고압 해저 케이블. 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 상태지만 이 수주장고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베트남 공장도 증설한다는 얘기 들려줬는데 이 공장에 이어서 베트남 공장까지 증설을 하게 되면서 캐파 증설을 상 능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 설명을 차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자체는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차익 실현에 어느 정도 나서는 모습들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랑 투신, 보험 이런 쪽에서 순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 줬었는데 오늘은 기관, 금융 투자에서도 전반적으로 순매도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위치가 조금 불안하긴 해요. 이 부분에서 물량이 조금 나올 것이라 예상을 했었던 저항 구간이기도 했었는데 직전에 저항 구간에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외국인들이랑 기관에서 여기서 조금 물량을 좀 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주가라는 게 항상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 저항 구간 있죠. 이 부분들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되면은 추세적인 상승이 불가능하게 되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뚫고 올라가는 한 차례, 두 차례.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전고점인데 전고점에서 이렇게 뚫지 못하게 되면은 여기 16,000원 부근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 현 부근에서 뚫고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뚫지 못한다고 하면은 16,000원을 이탈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부근에서 바로 이제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망하지 말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멘텀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장기적인 부분에서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실적의 전망치가 부합하는 실적으로 발표하게 되면은 기업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고 결국에 이런 것들은 주가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3,600억 원. 자, 올해는 영업이익은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순이익은 점점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의 증가세가 매출액 증가세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이유가 전반적으로 전력 설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고수익성 상품들을 선별해가지고 수주를 받고 그거를 납품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한 게 지금 전력 설비 업체들이 초호황기에 접어들기 있기 때문입니다. 호황기가 아니라 조금 이제 산업이 평균적인 그런 수준이라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선별 수주가 아니라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오는 종목 제품들 그런 것들 말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변화시켜 가지고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을 좀 끌어올리는 영업이익 원자재를 감축시켜 가지고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수주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당시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1.9%, 1.9%, 2.8%, 3.5%, 3.5%, 4.6%, 5.7% 점점 증가되는 게 고수익성 상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요인들을 보자면 구리 가격이 이렇게 폭락했기 때문이에요. 통상적으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전선에 구리가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따른 동기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실적 회복세가 이어지는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 구리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구리 가격 급락에 따른 주가가 우려감이 있는 상태인데 이게 트럼프가 구리 관세를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구리 가격이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력 설비에 대한 초고압 케이블이라든가 전력 설비 업체들의 수주가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 인해서 실적이 더 크게 증가되는 모습들을 기대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적이 견고하다라는 거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구리 가격의 상승세 이런 것들은 물론 관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제품에 구리가 사용이 되는 이런 제품의 수요가 증가되느냐 공급이 줄어드느냐 증가되느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은 이거는 단기적인 요인으로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살짝 정리를 하자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금융투자에서 특히 최근에 외국인이 매도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그 근본적인 원인들은 구리 가격 급락 때문에 이런 것이지 수요가 줄어들어서 기업 가치가 상승세를 성장세를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7월 4일에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대한전선의 리포트입니다. 자, 오히려 원재료 투입 단가 상승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 수준이기도 했었어요.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 원재료 투입 단가 상승이 최근에는 조금 완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원재료 투입 단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전선을 공급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전선을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 발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호 간의 입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투입 단가 상승이라는 거는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도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최근에 좀 해소가 됐다라는 것들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국내 수출 시장에서 단가 경쟁이 심화했다는 수익성 저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원재료 투입 단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런 수익성의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 이런 것들도 일부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부터는 수주와 생산 모두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의 제2차 송전망 고도화 마스터 플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전력망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유럽 공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수주가 계속 증가될 수 있고 공장도 지금 1공장에서 2공장으로 증설을 할 정도로 수주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전망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초고압 케이블 수출에 따른 이런 영향들도 연말로 갈수록 미국향으로 납품되는 그런 수주들도 증가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약을 했었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서도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 계속 물씬 풍겨나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자, IM증권에서도 이 성장의 3박자 수주잔고, 해저 케이블, 에너지 고속도로. 자, 에너지 고속도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서해안 고속도로를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얘기를 했던 것들이고 이거는 또 이제 해저 케이블로 들어가는 거고 수주잔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사업보고서를 분기보고서를 보면은 대한전선이 발표를 했던 게 여기 수주 총량 그리고 기납품액이 있고 수주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 1분기 말 기준으로 2조 8천억 원 가량 거의 3조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를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납품하기 위해서 공장 캐파가 100이라고 하면은 이 가동률이 100%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납품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납품이 되는 게 기납품액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 납품을 받아야 되는 건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납품 시기가 지연이 되면은 공사 시기가 지연이 되고 이 공사 시기가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비용 부담들 때문에 이 지연을 빠르게 납품을 해주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1공장 이어가지고 1공장도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고 2공장 증설을 2공장 바로 옆에다가 진행을 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3공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장을 베트남에 건설을 하겠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던 거예요. 자, 해외 첫 초고압 케이블 생산 기지를 세운다. 750억 원을 들여가지고 2027년도 가동을 목표로 여기 베트남에 건설을 한다라는 게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이런 아시아 쪽에도 주요 국가들의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서해 쪽에 당진에 1공장, 2공장이 위치해 있지만 이 베트남 쪽에다가 이 지지를 건설을 하게 되면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리고 유럽에도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는 이 물류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아껴지기 때문에 유럽에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일부 거점으로 활용될 지리적으로 선택을 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여기에 베트남 동나이성이라고 하는 건데 베트남 남부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상 진출로로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전선이 베트남의 초고압 케이블을 짓는다 뭐 그런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베트남의 생산법인 대한비나 그거를 대한전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주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 증설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 스토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나 중동향으로 초고압 케이블 출하가 확대되고 있고 용선 매출도 본격화되고 있고 종속법인 사우디 베트남 생산법인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도 베트남 생산법인에서도 실적이 앞으로 계속 2027년도 공장이 가동된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저 케이블 2공장은 3분기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이제 착공을 해서 2028년도 양산을 목표로 추진이 되고
이런 해상풍력 확산에 따른 선점 효과, 영광 나골 프로젝트, 8월에 내부방 포설이 예정되어 있어 3분기부터는 해저 케이블 매출 인식도 예상이 된다라는 게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 해저 케이블 매출 인식이 된다고 하니까 실적 개선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해당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한전선도 최근에 7월 9일에 16,000원까지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틈타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자, 8월 11일에는 17,000원까지 올라가면서 11%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뿐만 아니라 56%, 48%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누적해가지고 590%, 이제 60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해당 포트폴리오는 제가 누구든지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여기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은 바로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비중을 너무 한 종목에 너무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면서 A 종목이 있고 B 종목, C 종목 이렇게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500만원 투자하고 100만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같이 정리를 하더라도 손실이 리스크 회피가 불가능해집니다. 비중을 너무 한 종목에 너무 키우게 되면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하면서 무조건 상승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인 종목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가지고 이 가지고 계셨던 그 종목이랑 같이 정리하셔가지고 손실을 회피를 하시고 일정하게 비중을 일정하게 진행을 하면서 이 종목들을 같이 정리를 하시면 리스크도 회피되고 안전하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인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다가 피해를 보셨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관리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다 공개 드리는 거고 하락하는 종목들도 제가 거짓 없이 전부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실성 있게 제가 올라가는 종목들만 선별해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정리를 하자면 과거에 이 부분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 저항 구간들을 뚫고 올라가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지지 구간, 추세적인 부분들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 지지 구간이었을 때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 이후에 다시 전 저항 부분들을 거래량에 동반되면서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쌍봉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쌍봉 흐름들에서 갑자기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뚝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다행이지만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이 추세적인 부분들 하단에 61선 있죠.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듯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가 좀 밀집되는 그리고 현 부분 상단 부분에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거래량들이 실리면서 뚫고 올라가 주느냐 이런 것들은 기업에 대한 가치 물론 이제 차트에 대한 위치도 중요합니다. 다만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라든가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투자 심리에 대한 변화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 이 부분에서 거래량들이 실릴 만한 모멘텀들 그런 이슈들이 나와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고 제가 계속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브리핑을 계속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댓글에 대한전선이 주가가 상승하시길 바라신다면 댓글로 대한전선이라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응원의 한마디 이런 것들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모쪼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 단기적으로 대한전선의 주가가 상승할지 조정을 할지 돌파할지 조정할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해서 집단지성으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괜찮으신 분들은 돌파 또는 조정 이런 의견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유튜브 영상 채널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 중에 포트폴리오 링크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추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 중에서 50%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해당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